안녕하세요. 리솜영어 최순영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어요. 크게 여러분이 엄청 어렵다라고 생각할 만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뭐 빈칸이라던가 빈칸도 사실은 해석을 좀 해보고 숨은 의도를 좀 찾았으면 금방 또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여서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여러분은 무슨 공부를 다시 해야 할까요? 일단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당연히 틀린 문제를 다시 봐주셔야 합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볼 때는 또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틀린 문제를 다시 볼 때는 첫 번째로 정답의 근거문을 찾습니다. 이 문장이 왜 정답의 근거문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찾으시면서 두 번째, 모르는 단어 당연히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단어를 정리만 하실 게 아니라 외워 두셔야 해요. 이 단어 때문에 내가 해석을 못해서 핵심 문장이었는데 틀렸다라는 건 그만큼 억울한 게 없으니까 단어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틀린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 아니면 내가 잘못 해석해서 틀렸다. 해석의 방식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 분석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답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 오답풀이로 어쨌든 간 다음 9월 모의고사에 조금 더 옳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8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글의 목적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듣기랑 함께 풀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근거문은 어디 있냐? 보시면 여기 내가 궁금해한대요. 무엇을? 여기서 바운티에 나와 있죠. 자원봉사 가이드 포지션이 있는가? 이번 전시회에서. 이게 정확하게 이 사람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19번 제시의 신경변화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제시의 신경변화 제일 먼저 보시면요. 이거 보입니다. 내가 한숨을 쉰 거예요. 크게. 한숨 쉬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써요? 부정적이죠. 마이너스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찾아주셔야 하는데 밑에 보시면 하나 더 얘기를 해요. 물고기를 잡는 거, 큰 물고기를 잡는 거에 대한 그녀의 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실망 맞죠?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기쁘지도 않아요. 안심하지도 않습니다. 답이 바로 나옵니다. 1번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뒤에 봤더니 그녀의 눈이 커다래져요. 심장은 미친 듯이 빨리 뛰고 있어. 흥분해서. 크게 웃으면서. 그녀가 여태까지 잡았던 것 중에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기분은 짜릿해지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바로 첫 번째 신경변화로 답을 고르기가 힘든 유형인데 사실은 이건 너무 쉽게 나온 겁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20번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필자의 주장은요. 제가 늘 말했다시피 어느 정도 여러분이 빠르게 스키밍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읽어야지가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consider 생각을 좀 해봐. 명령문이죠. How many times 얼마나 자주 너는 잠을 못 자는 거야.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그 심각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뭐 했는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하고 뭐 한대?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다 필요 없고 그 뒤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당신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할 필요가 있어? 걱정을 멈출 필요가 있대. 이 걱정하느라고 우리가 잠을 못 자고 있었잖아요. 이 걱정을 멈출 필요가 있는데 이 걱정은 심지어 당신이 뭐 하지도 않았대요? 하지도 않았대요.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 멈춰야 돼. 그 얘기는 답은 몇 번으로? 2번으로 가시는 거죠.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주장도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바로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대체적으로 함의 추론도 뭐 3점짜리 문제로 나오고 우리가 많이 틀릴 수 있는 유형인데 이번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밑줄 친 문장부터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성과가 당신의 자기의 가치를 막 신장시킨다면 그 신장시키는 거는 픽션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허구라는 거죠. 허구 속에서 기반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신장시키는 건 뭐야?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이 밑줄 친 문장의 정확한 의도를 찾기 위해서 저는 바로 윗문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좋거나 나쁜 감정이에요. 당신이 겪고 있는 좋거나 나쁜 이 감정들은 뭘 기반으로 두고 있지는 않아? 여기서 핵심, not입니다. not.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아? 당신의 뭔가 공으로 돌릴 만한 무언가를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아. 다시 말해서 당신의 공으로 돌릴 만한 무언가를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 다시 허구라는 얘기죠. 그러한 당신의 성장, 당신의 뭔가의 신장, 이런 것들은 허구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답은 어떤 걸로 가야 될까요? 여기 3번이 되겠죠. 보시면 당신이 성취한 것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결국은 뭐하다? unreliable. 믿을만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허구니까요. 함의 추론도 엄청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함의는요, 대체적으로 맨 밑에 있는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빈출이 돼요. 그랬을 때 주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밑줄 친 문장의 주변부를 통해서 근거문을 찾는 겁니다. 얘는 운이 좋게도 바로 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글이 역접이 되는 형태의 연결어가 보이지 않아요. 주제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위에를 읽었는데 근거문을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로 가서 주제부터 파악하시는 겁니다. 위에 가서 주제가 이런 거구나를 파악하시면 다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 2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글의 요지입니다. 요지도 주제처럼 접근을 하실 건데 이렇게 스키밍 해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조, 역접의 연결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주제로 접근할 건데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는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정보랑 의미는 명확하게 같은 게 아니래요. 정보와 의미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빨간색으로 갈 거고 하나는 보라색으로 갈게요. 정보를 빨간색으로 갈 거고요. 의미를 보라색으로 갈 건데요. 여기서 the former라고 얘기하죠. 전자입니다. 전자. 다시 말해서 빨간색입니다. 이 정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해석되지 않는 데이터랍니다. 그래서 특정 이 가능성, 특정 상황에서의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대요. 그쵸? 근데 뒤에 보시면 후자입니다. 후자는 데이터의 해석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뉘앙스나 어떠한 종류의 가치들, 이 특별한 가치들, 결국은 이게 어디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정보 안에, 정보가 수반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나 뉘앙스, 가치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해석이랍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결국은 의미라는 거는 이렇게 갈게요. 뭐다? 정보의 해석이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의 해석으로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 모든 유형의 정보에서 적용이 된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라고 나옵니다. 예시가 나온다? 또 만약에 하면서 가정을 들어주면서 또 예시가 나와요.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 더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지. 주제를 계속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답을 몇 번으로 한다? 우리는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글의 흐름이 처음에 정보와 의미 두 가지의 개념을 설명하는 줄 알았더니 두 개가 사실은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결국은 의미라는 게 정보를 해석하는 게 의미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얘도 보시면 딱히 보이지 unfortunately가 보이네요. 그러나
의미랑 비슷하죠. 운이 안 좋게도. 자, 그러면 여기를 사이에 두고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고, 그리고 운이 안 좋게도 하고 진짜로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요. 뭐 찾는다? 주인공과 속성을 찾는다입니다. 주인공은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고요. 속성은요. 이 무엇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는가를 찾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교실 안에서의 토론의 목적이 뭐냐? 당신을 active한 participant, 활동적인, 적극적인 참여자로 encourage, 북돋는 거랍니다. 뭐가 아니라 패시브한 리코더가 아니로요. 그럼 패시브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수동적인 기록자가 아니라 뭔가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드는 거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토론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얘의 속성은 뭐냐? 어쨌든 간 당신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이 토론에서 강조하는 것, 결국 학생들이 생각하고 반응하고 또 응답하는 걸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 패러프레이징인데 보시면 액티브한 participant의 패러프레이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되죠. 생각을 스스로 하고 반응하고 또 응답하는 형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밑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어디 앞까지? Unfortunately 앞까지. 그럼 그 뒤에 보면 자, 운이 안 좋게도 이 클래스 디스커션이 시작이 될 때 펜이랑 펜슬이 go down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펜이랑 펜슬이 go down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동적이게 된다는 얘기죠. 잠시만요. 앞으로 가서 보면 여기서 이 얘기래요. writing. 글을 쓴다라는 건 아주 가치가 있는 도구래요. 이러한 태스크를 뭐 하는 데 있어서? 성취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데? 디스커션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 살짝 바꿉니다. 뭐로? 라이팅으로요. 결국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려면 라이팅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러한 위에 있는 생각하고 반응하고 레스폰딩하고 그 다음 그 앞에서 나오는 뭔가의 당신의 의견을 디스커버 발견하고 익스프레스 표현하는데 글쓰기만 한 필수적인 도구가 없거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시작이 되면은 이 라이팅의 패러프레이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펜이랑 펜슬이 되는 겁니다. 떨어지게 된대요. 인정하건대.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진짜 어렵거든. 뭐 하는 게? take notes, 기록하는 게 어렵거든. 지금 라이팅을 또 하나의 표현으로 말해요. take notes라고. 자, 라이팅 표현을 제가 파란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라이팅은 지금 pens and pencil이 된 거고 다시 말해서 take notes가 된 거예요. 이 토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거는요. 결국은 뭐하다? 꽤나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된대요? disorganized and difficult to follow. 따라가기가 어렵고 이걸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른 학생들이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걸 말하는가, 이걸 잘 모르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당신이 활동적인 참가자가 된다면 뭐 하는 게 테이크 노트 하는 게 뭐하다 쉽지는 않다. 똑같은 말 한 거예요. 그러면 디스커션의 목적은 액티브한 participant인데 액티브한 participant가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 테이킹 노트가 필요해. 그 얘기를 한 거죠. 다음 장 보실까요? 그런데 또 한 번 꺾습니다. 벗으로. 그러나 결국은 노트 테이킹이라는 거, 이거 라이팅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간 토론 안에서 노트 테이킹을 한다라는 건 나도 니 뭐 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해? 중요해.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뭐 해야 돼? 꼭 해야 돼. 왜냐? 노트 테이킹이라는 게 너를 활동적이고 뭔가 기민하게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거든. 그럼 이 글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토론의 목적을 얘기한 겁니다. 토론 목적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능동적인 행위자로 만들려고 해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려고 한답니다. 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결국은
필기랍니다. 필기. writing, note taking이랍니다. 필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뭐 해야 돼? 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죠. 노트 테이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뭘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요. participant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 단어를 바꿔준 겁니다. engagement로요.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선 노트 테이킹이 필수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이 흐름을 잘 잡으면 주제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였다. 자, 24번입니다. 이번에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건데 얘도 똑같이 주제처럼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푸드랍니다. 음식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음식이라는 건 인간 삶에서 필수적인 거야.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벗이 보이는 거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음식이 이 글에서의 주인공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 삶에서 없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18세기에 이것이 결국 음식이 우리 삶에 없어서 안 되는 게 뭐 하기 시작했어? 바뀌기 시작했어. 그 얘기는 주제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부터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음식은 단지 삶의 필수 또는 삶의 뭔가 필수품 그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됐나요? 아, 그러면 음식이 그 이상으로 중요해졌구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2번 바로 보이지 않나요? 단지 필수품을 넘어선 형태. 근데 뒤에 속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여기 보시면 음식 문화의 뭔가 성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 보입니다. 레스토랑의 성장이 결국은 뭘 이끌었냐면 이 디너스 이거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계급 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저녁 식사하는 사람들, 식사를 하는 사람들, 저녁 식사가 아니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계급이 어떤 형태냐? 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한답니다.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맛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크리틱, 비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스러워하는 계급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맞죠? 음식 문화의 뭔가의 성장, 어떤 형태, 단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평도 한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뒤에 다른 얘기를 하나 했더니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쭈르륵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예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변하지 않을 거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21번부터 24번까지 솔직히 말하면 틀릴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글의 구조가 뚜렷했고요. 여러분한테서의 근거문도 굉장히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리셨다면, 이 문제들을 틀리셨다면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에 대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25번부터는 또 쉬어가기 코너죠. 25번부터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도표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는 게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해설에서 보시면 in each year listed, 그러니까 각각의 연도에서 어디에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어디에 있나? 여기 있네. 그리스 여기 있죠? 자, 그리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어덜트의 퍼센테이지가. 근데 뭐한? education and training. 이거는 어차피 저거의 설명이죠. 그게 20% 미만이었답니다. 17%니까 20% 미만 맞죠? 그러니까 얘는 5번 제대로 온 거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를 봐달랍니다. 이탈리 여기서는 이 퍼센테이지 2016년의 퍼센테이지가 더 낮았답니다. 2016년 밝은 색상 42%, 36%더 높았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어렵지 않죠? 제가 습관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26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런 거 약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숫자 뭔가 이런 고유명사가 보이는 것들부터 먼저 찾아주시면 굉장히 편하기는 합니다. 이런 거요. 1954년 보기에 1954년이 있나? 없네. 1964년은 있다. 1964년 여기 있네. 그럼 볼까요? 1964년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1964년에 박사학위 받은 거 맞거든요. 근데 과학, 교육이라고 얘기하네요. 바로 골랐네요.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실 때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어렵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랍니다. 안내문 내용을 봤더니 일단은
밑으로 갈까요? 응모자는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는 방식이 어디 있나 했더니 프로덕트 서브미션 여기 있습니다. 제출. 어떻게 해야 되냐? 대면으로 가지고 와야 된답니다. 뭐 하지 말래요? 포스트로 보내지 말래요. 우편으로 보내지 말랍니다. 걔들 다 바로 골랐네요. 5번. 자, 28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얘는 일치하는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갈까 했더니 전 위로 갈래요. 답이 위쪽에 있는 걸 봤거든요. 3시간 동안 진행된대요. 아니죠. 2시간 반입니다. 계산 못하는 거 아니지? 2번. 첫 번째 미션을 정문에서 시작한다. 여기 있다. Start first mission at the main gate.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정문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일치하는 걸 찾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29번. 3월 모의고사보다 지금 해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여러분. 그만큼 내용이 어렵지 않았고 여러분한테 걸릴 만한 것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법상 틀린 겁니다. 어법상 틀린 건요. 일단은 밑줄에 의도를 여러분이 밑줄에 출제 의도를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얘를 왜 밑줄 쳤을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랑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자, 동사에 밑줄 쳤다는 얘기는 일단 동사 잘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문장은 change부터 intensity까지가 한 문장. 그러면 동사가 all 말고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아. 동사 자리가 맞으면 수일치, 시제일치, 태 세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비동사는 자동사니까 태로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시제로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명령문이니까 어차피 현재 시제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수일치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in부터 clasness까지가 수식어. 확실한 주어는 어디 있어요? changes, all 오는 거 맞죠? 확인했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rear.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냐 부사냐를 물어보는 거. 그럼 형용사냐 부사냐를 보려고 했더니 앞에 뭐가 보이냐? making이 보입니다. making은 오형식의 대표적인 동사고요. 뒤에 뭐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오죠. 목적어 나오면 그 뒤에 자리는 무슨 자리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는 필수 품사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직 품사인 누군 안 된다. 부사는 안 된다. 그러면 2번도 제대로 온 게 맞다. 자, 3번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 근데 얘는 앞에 바로 뭐가 보이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ake가 보이네요. make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자리 동사 자리 아니야. 답 3번이네요. perceive는 동사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가야 할까 했더니 여러분 make 뒤에 is이 나오면 고민하셔야 되는 게 가목적어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목적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식은 뒤쪽에 투부정사나 대절, 동명사가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얘는 여기가 진목적어 자리였던 거죠. to perceive로 왔어야 해서 답을 3번으로 골라주셔야 했습니다. 그럼 safely는 부사 자리니까 얘는 뭘 물어보는 거? 형용사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 근데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면 PP죠. 분사는 형용사 구입니다. 그래서 safely가 온 거는 맞고요. removed는 얘는 지금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is랑 묶여서 나왔어요. 그 얘기는 비동사 플러스 pp는 우리가 뭐로 배우는 애? 수동태라고 배우는 애. 수동태로 배울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 remove, 없애다, 제거하다. 얘는 지금 뭐가 필요하네? 사실상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동사. 그럼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 remove를 뭐로 써줘야 되고 be removed라는 수동태로 써주셔야 되고 만약에 목적어가 있다면 remove로 써주는 거고 근데 보면은 from 하고 전치사로 수식어구가 짜라락 나왔죠? 그 얘기는 뒤에 뭐가 없다는 얘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로 제대로 썼다라는 얘기 5번 제대로 왔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30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이 어휘추론 문제는요. 항상 밑줄 친 단어의 반이어부터 떠올리시는 게 1번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핀포인트가 정답이다 라고 하면 핀포인트의 반이어가 사실 적합한 답이었다라는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우리는 5번까지 반이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볼게요.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핀포인트는 뭐 정확하게 찾아내다.
정확히 짚어내다, 지적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반의어는 뭐가 될까요? 반의어는 뭔가 간과하다, 놓쳐버리는 거죠.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외계인, 에얼리언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의미입니다. 뭔가 다른 겁니다. 다른 것, 이질적인 것. 이런 것까지 같이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반의어는 뭔가 내국인이라던가 원주민이라던가 같은 것,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갭은 틈, 차이 이런 뜻이고 그 얘기는 벌어졌다는 얘기니까 연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ultivate, 재배하다, 기르다,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얘는 방치하다, 이것도 뭐 소홀히하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섯 번째가 temporary, 일시적인, 반의어로는 연속적인, 지속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핀포인트 생각하시면서 이 밑줄 친 문장, 이 밑줄 친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일단 근거문이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들은 이것을 성취를 하는데 뭘 함으로써 성취를 하냐?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죠. 그들의 타겟이 되는 audience, 청중들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간 여기서 힌트가 될 만한 건 achieve, 성취를 한대잖아요. 성공을 한다는 얘기는 타겟층을 제대로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는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게 컴마, and로 연결이 돼요. pinpointing, crafting, shaping. 병렬로 연결되는 아이들은 동일한 성질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연결이 되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거 확인해 보시면 독특한 가치라는 것의 위치를 뭐 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인식 가능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 플러스죠? 타깃이 되는 어디언스를 뭐 하는 거?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1번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은요. 누가 힌트가 될 거냐? while이 힌트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while은 동안에 라는 뜻도 있지만 모의고사 본문에서는 대체적으로 반면에 반대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컴마 있는 데서 끊고 컴마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반대되는 내용을 갖겠구나 인지하시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학자들은 처음에 이러한 기업가적인 개념이 뭐하다? 이질적이다, 다르다라는 걸 발견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비슷한 관행에 참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 얘랑 얘가 반대네? 뭐요? 비슷한 관행, 같은 관행? 제가 그랬죠? 여기서 반의어가 같은 것, 동일한 것. 그러면 다른 것, 이질적인 것이 반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얘랑 while이라는 것을 힌트로 두고 아, 2번도 제대로 온 게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쨌든 간 무슨 논문을 보래요. 그러면 이 논문의 목적은 뭐냐? 강조하는 거래요. 뭐를? 틈, 차이를. 이 존재하는 연구에 대한 그 차이를 뭐 하는 건데? 찾는 건데, 틈, 차이를 강조하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그들한테 뭐 하는 걸 자부하게 만든대요? overlook. 이러한, 얘는 또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간과되어 있는 영역을 다루는 사람으로 자부를 하게 된대. 뭔가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거죠. 포지션 자체의 의미가. 이 목적이라는 것, 일단은 문장 구조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논문 자체의 차이를 뭐 하는 것과 강조하는 것과 그리고 뭐 하는 거다? 자기 자리매김하는 거다. 무엇을 자리매김하냐? 이거 자체를 하나의 뭔가 간과되는, 이러한 간과되는 영역들을
다루는 걸로 자리매김하는 거다. 그럼 이렇게 간과된 영역은 무엇을 가리키는데요? 방금 말한 이 존재하는 연구의, 지금 기존 연구의 틈이겠죠, 틈. 틈이란 얘기는 벌어졌다는 얘기고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받고 있기 때문에 3번도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있는 문장을 보시면 결국은 이러한 난제, 이러한 뭔가 도전, 이런 것들은 not just 뭐일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 생각들을 발달시키는 것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 뭔가 이 리더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독자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구별되는 뚜렷한 그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로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 B는 다 같은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누구랑 누가 같은 말이다. innovative ideas랑 a distinctive voice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developing이랑 뭐가 cultivating이 같은 말인 거죠. 결국 둘 다 뭐 하는 거? 발달시키는 거,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에 대한 거냐? 당신의 아이디어, 생각의 표현에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건데 이 균형은 뭐와 함께 맞춰질 수 있냐? 이 독특한 목소리의 발달과 함께 맞춰진대요. 이 목소리는 결국 뭐 할 건데요? 남을 건데요. 당신의 어리엔스 청중들한테 일시적인 인상으로 남길 거다? 아니죠. 결국은 뭐 할 거니까? 쭉 지속적인 인상을 남겨줄 거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됐던 겁니다. 30번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3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입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인데 빈칸이 요구하는 문장이 아니라 정보 찾기. 당연히 그 정보는요, 어디서 찾아요? 본문 안에서 찾습니다. 본문 안에 근거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빈칸이 어느 정도 위에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문장 안에 빈칸이 있는 것 같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공과 속성을 찾을 건데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보여서 뭔가 좀 다른 말을 하려나? 라는 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염두에 두고 가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인간의 심리학, 그리고 교육, 커뮤니티 같은 경우. 근데 몇몇의 애니멀 리서처들도 그런데 어쨌든 간 인간의 심리학이라던가 교육에 대한 커뮤니티는요. 티칭이라고 언급하는 거. 뭐 했을 때? 사회적 학습, 동물 안에서의 사회적 학습을 표현할 때 이 티칭이라는 것에 반해왔대요. 이게 주로 뭐 때문이냐? 티칭이라는 것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수준을 내포하고 있대요. 이 수준은 결국은 동물 안에서 측정하기에는 어려운 모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동물한테서는 티칭이라는 것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라는 겁니다. 결국 빈칸은 동물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티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 왔답니다. 어디에서? 동물의 그 인지적 커뮤니티에서요. 뭐하는? 사실 동물이 서로 가르칠 수 있다더라. 티칭이 가능하더라 라고 말을 하는 그 인지적 커뮤니티가 있답니다. 그러면 티칭이 안 돼. 이것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티칭의 이 속성, 내포하고 있는 이 수준, 빈칸의 수준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 같더랍니다. 서로. 그걸 찾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for example 안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 능숙한, 숙련된 개미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텐덤 러닝이래요. 텐덤 러닝. 이게 뭔지 몰랐는데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게 뭔지. 얘네들이 여기서 대의가 누구냐? 앞에 있는 능숙한, 숙련된 개미를 말하는 거죠. 이 개미들이 그들의 몸을 어디다가? 라비스는 초심자. 그러니까 처음 경험해보는 그 개미들의 몸이랑 터치, 맞닿게 한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얘네들이 화학 흔적을 남겨줌으로써 붙여놓는데요. 이거 뭐 하기 위해서래요? 결국은 이 경로라는 걸 학습하라고 뉴커머들은 결국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몸을 붙여서 한답니다. 알려준답니다.
하나 더 나와요. 이걸로 모르겠어요 하시면 하나 더 있어요. 왜이요? 이 고래들 또한 같은 행위를, 그러니까 물개들을 헌팅하는 테크닉을 계속해서 반복한대요. 누구한테? 그들의 자손들한테 반복을 해준답니다. 때로는 뭐 하지 않고요? 죽이지 않고요. 본인들의 먹이를 죽이지 않는답니다. 이걸로 결국은 뭘 생각했냐? 요겁니다. Considering the amount of energy they have to expand.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확장시켜야 돼. 계속 써야 돼. 그들이 계속 소비해야 되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좀 고려해 보면 결국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이유는 티칭 때문이었대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게요. 결국은 개미들이, 숙련된 개미들이 그 경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초심자 개미들한테 몸을 붙여가지고 따라오게 해서 화학물질의 경로, 화학물질을 따라가게끔 계속 놓아줬고, 그리고 돌고래들도 본인들의 새끼들의 고래들한테 뭐 하려고, 사냥 방식을 알려주려고 걔를 먹지 않고 먹이를 뭐 한다. 그냥 그들 앞에서 계속 잡는 거예요. 그 행위를 반복하는 거죠. 결국은 티칭이라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good reason.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티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받고 있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5번이 되죠. 목적성이요.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티칭이라는 거, 가르친다라는 거는 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성,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학습, 동물 안에서의 사회적 학습을 우리가 묘사했을 때는 티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물들이 티칭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를 뭐 하는 거? 측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더라. 그런 움직임 뭐? 개미가 그러는 거, 고래가 그러는 거.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자, 3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은 이번에 빈칸이 밑에 있어요. 빈칸이 밑에 있는데 먼저 한번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후반부에 아니면 맨 마지막에 빈칸이 있을 때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밑에를 읽고 여기서 대조나 역접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면 맨 위로 올라가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 여기서 시작이 되네요. 어쨌든 에이블린 라는 사람의 이 소설 중에 하나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있대요. 이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캐릭터는 어떠한 종류의 보편화된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편화된 외모가 뭔데? 결국은 그의 젊은이들한테 예측이 될 만한, 예상이 될 만한 그러한 유형의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nothing else,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당신은 여전히 느낀대요. 마치 당신이 빈칸하고 있다고. 외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소설에서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외모가 여느 일반 젊은이들이랑 비슷한 같은 유형처럼 생겼다라고 묘사를 했고 그걸 들었을 때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마치 당신이 이런 것처럼 느낄 겁니다. 요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느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찾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 시인 얘기 나오고 하니까 어디로 갈 거냐? 그냥 위로 가겠습니다. 또 예시라서요. 봤더니 작가들은 종종 우리한테 인상을 주는데 어떤 인상을 주냐? 그들이 묘사한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캐릭터 얼굴을 묘사해서 어떤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걸 채울 수 있는 아웃라인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얘기를 했다? 근데 핵심은 여기에요. 똑같은 말 하다가 이걸 합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 그 듣는 거. 이 누군가의 외양, 외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외형이 어떤지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데 뭐라고 착각하냐? 그 외모를 자세하게 표현했다, 설명했다. 어카운트는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외모를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mistake A for B, A를 B라고 착각하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외향적인 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걸 듣는 걸
결국은 그 외모를 자세하게 표현했다라고 착각한다고요. 이 말이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빈칸으로 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표현 안 했어. 그냥 그 나이 때 생김새로 생겼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뭐 한다고? 아, 외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구나 라고 마치 생각한다고요. 여전히. 그럼 그 말을 담고 있는 걸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되는데 답이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랑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됐죠? 답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33번입니다. 빈칸에 적절한 거 고르라는데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봤더니 앞에서 빈칸 앞에 여기 보입니다. 그럼 앞문장과 대조라서 뭔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짧은 순간 동안 이 거래라는 건 보람이 있대요. 가치가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암시, 신호를 다 놓쳐버린대요. 자, 우리가 암시랑 신호를 놓쳐버리는 건 누구랑 반대예요? 보람 있는 거랑은 반대죠. 뭔가 가치 있는 건 반대예요. 그러면 누구랑? 얘랑 반대 아니겠어요? 짧은 순간 동안. 그럼 여기는 긴 순간이겠네요. 긴 순간이라 하면 안 되겠다. 얘는 그러면 기니까 긴 시간 정도로 봐주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힌트를 조금 더 얻고 갈게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볼게요. 우리가 갇혀진다는 거예요. 갇히는데 어디에 갇히냐면 한 길에서 갇힌대요. 어떤 경로에서 갇히게 되는데 뭐 하지 않고 스텝백,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더 나은 뭔가 루트를 찾지도 않아. 그러면서 한 곳에 갇히게 돼. 그렇게 우리가 좁은 곳에 여기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갇히게 되잖아? 그럼 사건은 발생할 거고 우리의 성과는 떨어질 거야. 그러면 miscues and signals랑 같은 또 속성이 얘가 되는 거죠. 얘랑은 또 같은 속성이에요. 그 얘기는 얘랑 또 같은 거란 얘기죠. 그럼 긴 시간 동안 좁은 곳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결국은 뭐 한다고? 뭔가 암시, 신호 이거 파악 못 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 계속 확대돼서 그것만 긴 시간 동안 쭉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 됐던 문제입니다. 3점짜리가 아닌 이유예요. 대부분 33번, 34번에 3점짜리를 이렇게 분포해 놓는데 이번엔 32번에 해놓고 33번은 안 해놨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찾고 바로 밑에 있는 문장에서 근거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보시면 얘도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심지어 가장 단순한 그날, 날마다의 활동에 engaging in 들어가는 것. 지금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라서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참여하는 것, 뭐가 필요하냐? 몇 가지의 이해가 필요하대요. 뭐에 대한? 그 공간적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하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음식 서비스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일할 장소를 어떻게 도착하는가? and like 등등과 같은 공간적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moving up in scale, 어떠한 규모가 커지고 어떠한 뭔가 정도가 커짐에 따라서 뭐가 없어? 인식이 없어. 빈칸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뭐 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합리적인, 이성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게 어려울 거고 또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어려울 거고 그리고 사건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 거고 기본적인 힘들, 어떤 힘들을 뭐 하는 거? 알아내는 거, 삶에 있어서, 우리 행성의 삶에 있어서 알아내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다시 정리.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공간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공간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면 요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하지 못해? 이런 합리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파악한다거나 정치적 판단 그리고 뭔가 사건을 이해하고 기본적 힘을 이해하고 이런 거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without이 빈칸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필요한 인식이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는 건 이미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거 다 yes예요. 두 문장 나오는데 다 yes입니다. 새로운 뭔가 상점, 퍼블릭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이런 걸 위치시키는 건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인구수의 분배라던가 그 길이나 어떠한 이용 가능한 시설물들이나 사회적, 경제적 패턴들 그런 등등등을 뭐 해야 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 고려해야 돼. 다시 그 이민이라는 게 왜,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이해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또 고려가 필요해. 뭐가 필요한데? 어떤 고려? 정치적 조직인데 이 영토의 정치적 조직, 공간적인 결과적. 이 차별의 공간적 결과, 사회적, 경제적 패턴,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배치, 이런 거 다 필요해. 다 spiral environment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칸은 결국 spiral environment를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몇 번으로 고른다? 2번이죠. 어떻게 현상들이 are arranged잖아요. 배치되는가. 어디에서? 지구 표면에서. 이게 공간적 환경을 말하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현상들이 배치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현상은 지금 제가 밑줄 친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배치되는 거 우리는 인지하지 않고는 결국 뭐 하게 돼? 이런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게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여기도 있네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게 34번. 그나마 3점짜리로 나올만 했다.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간적 환경이 여기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공간적 환경에 대한 패러프레이징을 찾지 못했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관한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한 문장은요,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일단은 기능어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기능어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논리전개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논리전개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모든 지문에서, 모든 문제에서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논리전개 방식에는 뭐가 있는데요? 인과라던가, 대조라던가, 역접이라던가, 환원. 환원은 같은 말 반복입니다. 첨가. 이런 애들이 논리전개 방식. 그리고 그거 안 보이면 글의 구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글의 구조는 뭐냐면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해결책 제시도 해주셔야죠. 통념이면은 그 통념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해 주셔야죠. 또는 보편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구체적인 얘기, 예시가 나와야 되죠. 이게 글의 구조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35번을 보실 건데 35번은 첫 번째 문장에서 뭘 찾냐? 주인공과 속성을 찾아요. 주인공과 속성을 찾고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들이 동일한 주인공과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진짜 이 빙하라는 건 영원해야 하거든? 일반적으로 이게 암시하는 게 뭐냐? 충분히 이 신선한 눈이라는 게 축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추운 시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상쇄하기 위해서. 여름 동안 녹는 거에 대한 상쇄가 가능하려면 추운 시기에 열심히 얼음을 축적해야 녹아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예요. 이 글은 그러니까 어쨌든간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빙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빙하가 결국은 매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빙하는 많아지고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수축이 돼요. 뭐에 따라? 지역적, 전 세계적 기후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결국은 기후 조건에 따라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빙하가 많을 수 있고요. 어느 날은 빙하가 안 보일 수도 있답니다. 그때 예년보다 뭔가 없을 수도 있대요. 자, 빙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빙하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뭐에 따라? 기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오늘날 대부분의 빙하들은 녹고 있어요. 뭐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녹고 있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 빙하 나왔죠? 기후변화 때문에 녹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이것이 결국은 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프스와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방대하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세세하게. 거기서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유지되고 있고 결국은 뭔가 스케치라던가 그 일정 날짜의 스케치라던가 사진들이 뭐 할 수 있어? 이용할 수가 있어. 뭐에 대한? 이 얼음, 빙하의 현재 규모를 비교하는 것에 사진이라던가 스케치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빙하 얘기예요. 그 빙하에 대한 기록을 해둔대요. 왜? 비교하려고. 왜? 얼마나 녹았나? 얼마나 더 늘어났나? 이걸 확인하려고요. 1번, 2번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심지어 이 몇 년이 안 됐어요. 몇십 년이 안 돼. 이 짧은 기간에서조차도 인공위성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데 뭘 보여주냐? Dramatic reduction of mountain. 이 산에 있는 빙하의 엄청난 감소가 어디서? 이 안데스 히말라야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대요. 빙하가 나왔고 빙하가 녹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또 나오죠. 3번 확인. 4번 봤더니 빙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광물이죠? 그리고 다양한 암석. 이것들이 점점 파퓰러한 서브젝트가 된대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이 학교라기보다는 이거는 그거죠. 연구죠. 이 연구하는 데에서 이 과학적 프로젝트의 주제가 되고 있답니다. 이거 빙하 얘기예요? 아니요, 갑자기 rock, mineral 얘기가 나옵니다. 답 몇? 4.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5번 같은 말 하는지 볼까요? 그쵸. 많은 작은 산의 빙하들이 사라질 거야. 완벽하게 10년, 20년 이내에 뭐 하지 않으면 이 예기치 않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없어질 거야 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빙하와 기후변화에 따른 빙하가 지금 녹고 있어야에 대한 환경 얘기였는데 5번에는 빙하 안에 있는 다양한 암석과 광물들, 물질들이 뭐 하고 있다? 요즘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흐름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답을 그래서 4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6번 가봅시다. 글의 흐름, 순서, 배열입니다. 마찬가지 기능어, 논리전개 방식, 글의 구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어진 글이 어차피 첫 번째 문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장으로 여러분이 일단 얘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필요 없고요. 뒤에서 보시면 결국은 우리는 삶을 이렇게 보는데 이 물리적인 활동의 높은 수준이 필요로 된다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 활동이라고 하지 말고 신체적 활동이라고 합시다. 활동이니까. 피지컬은 신체적인, 물리적인 이런 뜻을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끔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신체적 활동의 높은 수준이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해. 여기다가 정리해 놓을까요? 신체 활동, 뭘 위한 필수? 생존을 위한 필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로 가보겠습니다. A로 가시면서 여러분이 일단은 뭘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진 문장이랑 연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결국은 신체적인 일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결국은 매뉴얼 잡이랑 여기 있는 physical activity랑 paraphrasing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 개가 paraphrasing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 걸어서 여행할 필요 없어? 우리 뭐 할 필요 없어? 사냥할 필요 없어? 우리의 식량을 위해 수확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집안에 있는 살림들이 다 뭐가 되고 있어? mechanized, 뭔가 기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체적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 줄어들 수는 있지. 근데 주어진 문장이랑 연결이 되진 않잖아. 얘는 필요 조건만 얘기하고 있어요. 신체 활동, 생존을 위한 필수. 근데 생존 못하게 생겼네? 그럼 그 가운데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주어진 문장에 A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B로 갔더니 충분한 신체적 활동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충분한 신체적 활동의 부족은 뭐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랑 동일해요?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이거랑 줄어들고 있어랑 동일한 말을 하잖아요. A, B가 같은 라인으로 연결이 된다? 그럼 B도 주어진 문장이랑 연결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C를 봤더니 1세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활동적일 필요가 있었답니다. 뭐 하는데? 일하고 여행하고 또 집이나 가족들을 돌보는데요. 얘는 오히려
뭘 얘기하고 있냐? 이 신체적 활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필수야. 1세기 전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 라는 겁니다. 되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러면 C가 먼저 오는 게 맞겠네요. 소거가 되겠네요. C가 먼저 오는 게 맞다면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냐? C는 다 읽으셔야 됩니다. C는 무조건 다 읽고 그 C 뒤에 연결되는 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현대의 세계는, 현대 세계는 지금 처리하고 있대요. 그런 활동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대요? 여기가 또 핵심이네요. 그런 활동이 뭔데? 위에 있는 physically active한 활동을 말하는 거겠지. 이 physical activity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삶의 out of,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겠답니다. 하고 있답니다.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 이제 C 뒤에 A나 B가 연결되는 게 맞겠네요. 그쵸? 그러면 누가 먼저 와야 하냐를 확인해 보시면 결국은 여기서 A 보시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 우리 여행 안 해도 돼. 걸어서. 우리 사냥 안 해도 돼. 이 얘기는 지금 누구랑 부딪혀요? 일해야 돼. 여행해야 돼. 우리가 스스로 걸어서 가족들 돌봐야 돼. 얘랑 지금 반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A가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보여요. 자, 그러면 A의 뒷부분을 봐주셔야 되겠죠. A의 뒷부분이 B랑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러한 변화가 많은 이익을 만들었어. 우리의 수명의 연장, 그리고 삶의 질을 뭔가 되게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결국 이러한 변화가 뭘 만들었네? 많은 문제를 만들었네. 그 문제가 뭔데요? 적어도 17가지의 뭐 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조건을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만성적인 질병을 얻었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요. 문제점에 대해서 B가 서술하고 있어요. 그럼 A 다음에는 뭐가 오는 게 맞아요? B가 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C, A, B의 순으로 가셔야 돼서 아이고 C를 왜 지었죠 제가? 4번입니다. 그쵸? C, A, B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3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가셔야 되는데 얘는 여러분한테 뭔가 내용 자체가 뭔가 장벽이 있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렵다,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도 좀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풀만했던 문제예요. 보시면 chaos, 혼돈, 혼란의 좋은 예시가 뭐냐? 이 전기, 아니죠. 자석의 추랍니다. 이 자석의 추는 팔렸는데 뭐로서 팔렸냐? 어떤 경영진, 한 경영진의 장난감으로 팔렸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간 이 자석의 추가 중요한 건데 결국 이 자석의 추라는 장난감 자체가 4개의 자석이 있대요. 그게 사각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답니다. At the base, 어디에? 바닥이에요. 그리고 그 추가 뭐 하는데? 앞뒤로 스윙을 한대요. 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붙어있는 자석 사이의 추가 앞뒤로 움직인답니다. 됐나요? 그리고 났는데 A에서는 혼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혼란을 만드는 뭐에 대한 이야기도 아무것도 없고요. 기능어 신경 쓰라 그랬잖아요. 여기 다음에 뭐냐면 그 반복이란 말이 나와요. 그 얘기는 그럼 앞에서 한번 반복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고 여기는 전혀 반복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A가 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B로 가볼게요. B는 바로 명령문입니다. 그 추를 놔도 그리고 기록해봐. 이 자석이 오는 거. 방문하는 거가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기록을 해봐. 자석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기록해봐. 그리고 어떤 순서로 오는지 한번 기록해봐. 이거는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장난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한번 그 추를 놓고 얘가 왔다 갔다 자석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하는지 기억해봐 하고 연결이 될 수 있죠. 시 볼게요. 아무리 no matter how는요.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애죠? 복합관계 부사라서 however로 바꿔 쓸 여기서 however라고 해서 그러나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입니다. 결국은 같은 위치에서 그 추가 시작되게끔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얘는 전반적으로 다른 세트의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두 번째 경우에서요. 뭔 얘기야? 모르겠잖아. 얘는 그럼 누군가랑 연결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B가 되는 겁니다.
사용되는 얘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혼돈입니다. 혼돈이 발생을 한다는데 그게 뭔지 그걸 뭘로 볼 수 있는데 이 장난감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도 혼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B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추가 움직이는 거야. 붙어있는 자석 사이에. 그러면 그 추를 한번 놓고 그 자석 사이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노트 기록을 해봐. 그리고 만약에 이 추가 놓여지잖아? 같은 위치에서 몇 번째? 두 번째에 놓여지잖아? 이제 세컨 타임 나오네요? 그랬을 때 그 움직임의 패턴이 처음에는 같아. 근데 같을 수 있어. 근데 곧 완벽하게 달라질 거야. 아, 처음에는 똑같이 움직였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똑같은 형태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움직임의 패턴이 뭐다? 혼란스러운 거야. 혼돈스러운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죠. 아, 이제 슬슬 나왔네요. 결국 여기서 두 번째 패턴이 뭐 한다? 뭔가 케이오릭하다. 근데 A가 또 안 돼요. 왜 안 되냐? 얘는 아직 반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우리는 C로 가야 되겠네. 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했더니 여기서 나오죠. 오케이? 그럼 B 다음에 C예요. 아무리 우리가 처음에 신경 써서 같은 위치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얘는 뭐 해질 거야? 두 번째에서 또 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복잡한 이런 혼돈스러운 시스템은 뭐에 의해서 생성되는 건데? 반복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건데 이 반복 자체가 혼란을 야기하지. 그럼 이 혼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반복이 뭐라고? non-linear system이라고 불리는 것 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B, C, A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답 3번. 됐나요? 자, 38번 가봅시다. 글의 흐름으로 봐. 얘 진짜 계속 쉽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 아 여기 기능어 but 그러면 뒤에 또 뭐가 있어? 다운사이드 개꿀이잖아. 다운사이드면 뭔데? 결점, 문제점. 그럼 위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이점, but이 있으니까. 그럼 그 앞에는 뭔가 긍정적인 면을 얘기할 거고요. 그 얘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봅시다. 연구가 발견을 했대요. 사람들이 엄청 강력한 본능적인 관심을 보이고 어떤 열망이 있더랍니다. 뭐 하고 싶어 하는? 접근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가지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대요. 뭐에 대해서? 너무 귀엽고 예쁘고 우아한 디자인을 갖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그러나 이 귀엽고 예쁜 디자인은 결국은 이끌어내는데 뭘 이끌어내? 두 가지의 매우 다른 동기를 이끌어낸대요. 힌트 주잖아요. 얼마나 친절해. 아, 하나는 뭐 주겠다는 얘기구나. 하나는 긍정적인 모티베이션이 있을 거고 하나는 부정적인 모티베이션이 있겠네. 이거 보고 힌트 얻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 귀여운 상품들, 패키지들, 이 디자인들이 뭘 만들어내?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뭐 하고 싶어 하는 이 상품을 뭔가 가꾸고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절대 let it go, 뭐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 열망을 유지하게 만든대요.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그쵸? 3번 볼게요. 이 아름다운 상품 패키지들이 또 뭘 이끌어내냐? 자기의 표현을 이끌어내고 시그널의 신호를 이끌어내고 동기부여를 이끌어낸대요.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만들어낸답니다. 뭘 통해서? 그 상품의 소유권을 통해서요. 선생님 저는요 그거 상품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그런 거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그건 너의 생각이고 이 글에서는 그냥 그런 나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4번 볼까요? 4번은 보시면 특정 유형, 이 귀여운 상품의 특정 유형들은 뭐와 관련되어 있대요? 여기서 말 달라지거든요. 부족하대요. 뭐가 부족한데? 세심함이 부족하대요. 진지함이 부족하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 마이너스 나와. 그러면 이 사이에는 논리적 단절이 일어나는 거고 답을 몇 번으로 골라줘야 돼? 4번으로 골라줘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고 상품의 소유권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디자인들이 나쁜 점도 있어. 그 나쁜 점이 뭐냐면 정교함이 부족해. 진지함이 부족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답을 몇 번으로? 4번으로. 명확하게 단어를 제시하고 기능어를 제시해서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6월 3학년들의 모의고사 치고 쉽습니다. 39번이요. 저는 오히려 3월보다도 더 쉽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일단 주어진 문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가기 전에 첫 번째 문장 가셔야 되겠죠. 주어진 문장을 읽는 건, 처음 읽는 건 순서 배열 때만 그랬습니다. 순서 배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어진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라 그랬던 거고요. 주어진 문장, 이런 38, 39번 유형은 얘는 사이에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굳이 사이에 들어가는 애를 먼저 읽어서 헷갈리게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들을 읽고 먼저 가는 거죠.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리서처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이런 신체적 경험이죠. 이 세상에서 이 신체적 경험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해를 만들어내는가, 뭐에 대한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정리. 일상적인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해한대요? 수학을 이해한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문장 보시면 그들은 여기서 일단 기능어 나오죠. 누군데? 리서처들인가? 하나 확인. 그들은 still은 정적인 상태로 sitting,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상상하고 있어. All of these, 이것도 기능어네요. 이렇게 걷는 걸요.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뭘 따라서? 그들의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걷는 걸 상상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들은 소생시키죠. 되살립니다. 적어도 뭘 통해서? 그들의 상상 속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그들의 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낸답니다. 가만히 여기서 벗이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근데 뭐 하고 있어? 상상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길을 통해서 이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걷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잖아? 그러면 진짜 상상 속에서, 적어도 상상 속이지만 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되살릴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수학이랑 관련이 있다고?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 일상생활이 수학을 배울 수 있는 형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긴 한데 다른 말을 하는 느낌이라 후반부에 답이 있을 확률이 크겠다라는 건 어느 정도 보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주죠. 예를 들어서 길을 따라 걷는 이 경험은 뭐가 될 수 있다? 이 산수에 대한 생각의 메타포, 비유가 될 수 있답니다. 결국 길을 따라 걷는 경험? 이거 받아 적고 있는 거죠. Physical experience가 the experience of walking along a path랑 똑같은 말이고 mathematical concept에 대한 understanding이 결국은 이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징이고 그대로 예시를 통해서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확인. 이 길은 어떤 포인트 0에서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따라 걸으면서 모든 발자국마다 1이라는 단위를 취한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지죠. 어디에서? 스타트 포인트에서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은 심지어 반발자국 갈 수 있고 또는 투스텝, 한 번에 투스텝을 뛰어넘을 수도 있답니다. 앞에 있는 그 경험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을 더할 수 있고 반을 더할 수 있고 투스텝을 더할 수 있고 산수에 대한 얘기죠. 만약에 이 아이들이 상상하고 싶어 해요. 뭘 상상하고 싶으냐? 5랑 9 더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First walking 9 step and then walking 5 more. 9발자국 더 걷고 그리고 5발자국 더 걷는 걸 상상하면 된답니다. 더하기 얘기하는 거죠. 5 더하기 9 알고 싶으면 9를 더 걷고 그 다음에 5 더 걸어. 더하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또한 도와준대요. 이들이 뭐 할 수 있게? 14 빼기 3이라는 게 뭔지. 이거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데? working backward 하면 되거든요. 뒤로 다시 가면 된대요. 오케이, 계속 움직이는 얘기를 해요. 얘는 앉아서 상상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5번 봤더니 만약에 얘네들이 눈을 감으면 얘네들은 심지어 상상을 할 수도 있어. 뭐에 대한? 그 길에 대한 모양, 나무의 냄새, 그리고 소리까지. 드디어 눈을 감았네?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봐요.
여기서는 얘네들이 계속 움직여요. 5 더하기 9 알고 싶어. 그래서 9발자국 가고 5발자국 더 갔어. 14 빼기 3 하고 싶어. 그럼 뒤로 가면 돼. 이거죠. 여러분. 수포자예요? 근데 수포자가 산수를 할 수는 있죠? 5 더하기 9가 14야? 이미 14만큼 갔단 얘기야. 14 빼기 3 하고 싶대. 그럼 백월드로 몇 번 하면 돼? 3발자국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뒤로 가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연달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랑 3번 문장이랑 다 연결이 되죠. 3번 문장이 아니라 3번 문장이랑 4번 문장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하고 있으면 앉아. 앉아서 상상을 하는 거지. 왔다 갔다. 근데 발자국 움직이는 걸 뭐 할 수 있어? 되살릴 수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눈을 감잖아? 그러면 길의 모양 상상할 수 있어. 나무 냄새 상상할 수 있어. 소리도 상상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한 거죠. 답 그래서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이 if는 구체적 설명, 여기는 포괄적, 일반적인 설명이 됩니다. 포괄적 설명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온다? 예시와 같은 구체적 설명이 나온다가 글의 구조.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40번 가보겠습니다. 요약문이요. 요약문 같은 경우는 요약문을 먼저 읽고 논리 전개 방식부터 떠올리시면 됩니다. 논리 전개 방식이 굉장히 큰 힌트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대조, 인과, 역접, 환원, 그리고 뭐 있었어요? 첨가까지 5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 실업이라는 걸 만들어냄으로써 기술이라는 게 사회적 질서를 환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 부에 대한 A에 영향을 미치고 아마도 결국은 이 직장에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감정적인 B도 제거해버린 거지. 결국은 이 논리전개 방식은 인과예요. 근데 A, B가 인과관계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원인은 뭐냐? 실업이라는 겁니다. 기술에 따른 실업이 생겼어요. 그 원인 때문에 결과는 뭐냐? 결국은 돈이라는 거에 대한 A가 생겼고요. 결국은 이를 통해서 몇 가지 찾을 수 있었던 감정적 B를 제거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결과. A, B 둘 다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내 눈에 바로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기술로 인한 실업이요. 얘가 약화시켰대요. 뭐를? 이 지속적인 배치, 이런 것들. 그리고 훨씬 더 극단적인 불평등을 촉진시켰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받아요. 더 많은 수입을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띵해로 아무것도 못 받아요. 나왔다. 돈 얘기가 그럼 뭐에 대한 거야? 부에 대한 거잖아요.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 돈이라는 거에 대한 불평등. 똑같이 가지 못해. 결국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집중도? 투자? 아니죠? 돈의 분배 형태가 달라진 겁니다. 많이 받는 사람 겁나 받고 아주 조금 받고 똑같이 일을 해도 아예 못 받고 이가 생겼답니다. 됐죠? 그럼 얘네들이 또 무엇을 만들었냐 했더니 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 원래 쭉쭉쭉 읽으셔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찾아드리려고 여기.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은 운이 좋아. 이런 거 느껴? 뭐에 대한? 그들의 직업이 결국은 hollowed out as well. 뭐 하게 만들어? 텅 비게 만들었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아, 운이 좋다고 하면 안 되죠. 이 재산이라는 게 결국. 돈이라는 게 결국은 그들을 뭐 하게 만들었대요? 속이 비어버리게 만들었대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텅 빈 감정을 느끼게 만든 거죠. 여기서 이거 고르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왜? 감정적인 텅 빈 감정을 제거했으면 플러스예요. 앞에 뭐가 보여요? eliminate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꽉 찬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을 제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텅 빈 걸 제거한 게 아니라 나한테의 보람이라는 걸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속이 빈 게 돼서 답을 몇 번으로 고르셔야 된다? 2번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이거 만나고 신나서 여기서 emptiness 비었다 답 1번 고르시면 해석 잘 해놓고서는 얘 하나로 지금 틀리신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41번,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형부터는 장문 독해 유형인데요. 41번, 42번 같은 경우는 제목과 어휘 추론 유형. 다시 말해서 저희가 24번에서도 풀었고 30번에서도 한번 풀어봤던 유형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단은
제목 문제를 풀면서 42번을 동시에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목 유형을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했던가? 글의 구조를 먼저 살펴봤죠. 글의 구조에서 혹시라도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역접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를 확인했는데 여기서도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주제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갈 건데 가기 전에 30번 유형을 어떻게 풀었는가? 반이어를 떠올려서 적어두고 갔다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A부터 반이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ware 인식하는 거니까 unaware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B는 숨겨진 거니까 반대말은 드러나는 겁니다. ensure 보장하다, 확신하다. 그러면 보장을 못하는 거죠. 확신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D로 가면 poor, 빈약한, 뭔가 빈곤한. 그러면 부유한, 풍부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구별할 수 있는 이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구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잡고 우리는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기술적인 디자인 안에서 이 이음새가 없는 것을 향한 열정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음새를 만들고 싶지 않대요. 이어졌다.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티를 안 내고 싶답니다. 그 열망은 무엇을 목표로 두냐? 기술적인 경험, 인간들이 하는 기술적 경험을 이음새가 없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블렌드, 섞어내는 것. 그것을 목표로 두고 있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결국 기술적 디자인을 도입해서 이거 기술이야 티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스며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본질적으로 이러한 열망은 이런 경험을 향한 목적을 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기술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경험을 목적으로 두고 있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주셔야 되는 거 밑줄 친 문장 앞에, 단어 앞에 no longer라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확인해 보시면 결국은 여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이음매가 없이 다 섞여들고 싶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야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게끔, 인식을 할 수 없게끔 쓰고 싶대요. 근데 no longer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aware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기술적 인식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험 쪽으로 그들의 열망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 이 기술이나 인터페이스나 차이점, 이거에 대해서 다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걸? 사람과 기술, 사람과 사람 상호작용 사이에서요. 아, 사람이랑 기술이랑 상호작용을 할 때나 사람이랑 기술이랑 사람이랑 사람이랑 상호작용할 때나 여기서의 차이점, 인터페이스, 기술 이런 거 인식 전혀 못하게 똑같이 만들고 싶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B로 가보겠습니다. 예시를 드는 것 같아요. 근데 B가 지금 그 다음 문장이랑 바로 연결이 돼서 우리는 뛰어넘지 않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옷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이음매에 대해서. 옷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음매 없는 미학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이음매가 없다라는 건 어떻게 이음매를 없이 만들 거냐? 이 이음매의 바느질을 closely 아주 밀접하고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음매들을 평평하게 납작하게 눌러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음매들이 어디에 inside 안쪽에 숨겨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어디? 이음매를 아주 밀접하게 뭐 할 거고 바느질을 할 거야. 바느질 한 다음에 얘네를 아주 평평하게 다 눌러버릴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숨어지는 거죠. 그럼 이음매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B, 제대로 온 거 맞죠? 진짜로 옷에다가 대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또 한 번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디자인 안에서 이 이음매가 없는 것에 대한 이 열망은 이런 경험을 확실시해주고 싶답니다. 어떤 경험을 확실시해주고 싶냐? 유저들이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주고 싶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고 싶대요. 성가시지 않게. 이음매가 있어서 자꾸 걸려.
아, 자꾸 여기가 귀찮게 딱딱 보여. 이걸 안 하고 싶답니다. 그걸 보장해주고 싶답니다. 맞죠? 보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음매가 없는 열망이기 때문에 연결을 잘 하고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C도 제대로 옮겨봤습니다. 그럼 D 보시면 우리의 대다수는 경험이 있어. 빈약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또는 앱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어디에서? 직장에서요. 여기서는 뭐 하는데? 이런 일들을 조금 더 복잡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형태가 있는 거죠. 이게 힌트죠. 뭐? 복잡하고 짜증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음매가 어떻단 얘기예요? 이음매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인터페이스가 풍부한 거예요? 빈약한 거예요? 빈약한 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워낙 경험이 많아요. 이 이음매가 탁탁 티가 나는, 그래서 복잡해지고 성가시게 되는 형태의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방 이제 뭐 해왔어? 계속 갈망해 왔던 거야. 조금 더 이음매가 없는 인터페이스를 갈망해 온 겁니다. 그래서 D도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 주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제목은 읽으면 찾을 수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럼 E로 바로 갈게요. 바로 가서 보시면 결국은 비슷하게 이 인간과 비슷한 로봇의 디자인, 이 로보틱 디자인, 이음새 없는 거, 이게 뭘 목표로 두고 있냐? 인간이랑 비슷한, 구별할 수 있는, 누구랑? 인간의 몸과 구별 가능한 인간과 비슷한 로보틱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구별 가능한 게 아니라 구별이 안 되어야 되겠죠. 핵심은 뭐니까 지금 얘가 바라고자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뭔데? 얘의 목표는 이음매가 없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구별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E가 돼요. 오케이. 그럼 42번의 가장 큰 문제였던 얘는 찾았어요. 그럼 제목은 뭔데요? 제목은 답 1번이네요.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뭘? 이 기술 자체가 진짜 기술처럼 느껴지는 걸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 안으로 섞여 들어가는 거.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제목이랑 지금 우리 어휘 추론까지 한 방에 끝을 냈습니다. 다행히 제목 자체도 주제가 자꾸 변하지 않고 기술이 우리 삶에 녹아 들어가는 거, 자연스럽게 티나지 않게 녹아 들어가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문독해 이제 마지막 숨 쉴 수 있는 곳이죠.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는 빠르게 해석을 하면서 찾아갈 건데요. 당연히 A부터 해석하셔야 됩니다. 얘가 주어진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다음에 순서를 찾을 건데 일단 보시면 I'm over here, shouted Laura. 로라가 소리쳤대요. 나 여기 있어 하고 그랬더니 캐시를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밝게 손 흔들면서. 이 캐시가 파머스 마켓의 입구에 서 있었나 봐요. 그녀의 친구를 본 캐시가 막 웃으면서 기쁘게 달려왔답니다. 캐시가 최근에 로란의 동네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경험이랍니다. 진짜 이 파머 마켓에 방문한 첫 번째 경험이래요. 그럼 누가 방문한 거겠어요? 캐시요, 캐시. 로라네 타운으로 간 거니까 캐시가 처음 방문을 한 거죠. 이 캐시는 큰 도시에서 나고 자랐대요. 거기는 큰 슈퍼마켓이 흔한 곳이죠. 그래서 캐시는 한 번도 이런 아주 신선하게 골라진 이런 뭐 과일과 야채들 이런 걸 선택할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B를 가려고 했더니 뭐 하면서 복숭아가 든 가방을 가지고 오면서 캐시가 돌아왔대요. 근데 복숭아를 산 얘기가 없는데 갑자기 들어가면 이상하죠? 패스. C로 갈게요. 마켓에 들어오면서 로라는 말했어요. 내가 여기 주변 보여줄게. 준비됐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입구에서 만났고 거기서 보여줄게. 준비됐어? 이게 오히려 맞겠죠. D 보면 로라한테서 떨어져서 돌아다니던 캐시예요. 이미 만났는데 갑자기 떨어지면 좀 이상하죠. C가 제일 먼저 오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얘 탈락. C부터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캐시가 아주 흥미롭게 신나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연하지. 나 진짜 신선한 복숭아 여기 있네. 복숭아를 살 거야. 마켓은 전 연령대의 사람들로 막 이미 붐볐답니다. 캐시, 너는 뭐 할 수 있어? 여기 이 시즌의 최고의 맛을 너는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로라가 말했대요. 캐시가 웃으면서 둘러보기 시작했대요. 한편 로라는 스트로베리 잼, 판매 중인 스트로베리 딸기잼을 좀 찾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사려고 막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탐험을 하고 싶어진 이 캐시가 말했대요. 너가 잼 사는 동안 내가 마켓 주변을 좀 돌아다니면서 get some peaches 뭐 할 거야? 복숭아를 좀 살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로라겠죠. 맞고? 로라겠죠. 오케이. 그러면 복숭아를 좀 살게. 좀 떨어져서 둘러볼게. 근데 갑자기 바로 복숭아를 막 날라와서 캐시가 돌아오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와? D가 먼저 오는 겁니다. 이제 로라랑 떨어져서 돌아다니던 캐시가 뭐 하기 시작했다? 피치를 찾기 시작했다. 복숭아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 C 다음에 D 다음에 B가 나와야 되니까 3번으로 먼저 골라주고 어쨌든 마저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캐시가 걸어다니면서 지나간 거예요. 부스들을. 시선한 꽃들이 있고 핸드메이드 비누가 있는 곳들을요. 거기서 냄새가 아주 향기롭게 났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과일을 파는 곳에서 그녀가 pick out some beautiful ripe peaches 예쁘고 잘 익은 복숭아를 골랐답니다. 누구겠어요? 캐시겠죠? 이 셀러가 말하기를 이 복숭아들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야. 왜냐? 얘네들은 여기서만 이번 주까지 여기서만 살 수 있거든. 만약에 너가 이것들을 지금 놓치잖아? 너는 다음 시즌, 다음 해를 기다려야 돼. 여기서도 캐시겠죠. 오케이, 로라입니다. 답 C.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걸 듣고 캐시가 말했대요. 나 그럼 더 살래. 진짜 싸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two bags of peaches. 복숭아 두 봉지를 샀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여기 찾았으니까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먼저 찾고 나머지 혹시 못 찾으면 이제 그 답을 찾으러 우리는 B로 가보겠습니다. 캐시가 대도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답니다. 맞죠? 로라랑 캐시는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만들기로 했대요. 몰라요. 안 읽었습니다. 시장은 all age였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붐볐고요. 로라는 판매 중인 딸기잼을 발견했답니다. found였죠. 그리고 캐시가 복숭아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읽었다. 뭐라 그랬죠? 진짜 싸거든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요? 두 봉지 더 사버렸죠. 두 봉지를 사버렸죠. 한 봉지를 더 산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 풀었습니다. 43번부터 45번까지 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문에 있는 유일한 이야기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찾아가실 수 있는 글입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좀 드물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오늘 18번부터 45번까지의 전문한 해설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해석해주지 않아서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그 문제의 답을 골랐을 때 그 답의 근거문이 어디 있는지, 그 근거문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문제 유형별로 분석을 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모의고사가 3월도 사실 엄청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6월이 3월보다 아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쉬운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기조 자체가 어떻게 나오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작년인가? 또 9월에 갑자기 확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 봤다고 자만해서 나 저 하겠는데 하고 영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언어라는 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우리가 감을 놓지 않고 쭉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성적이 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거 잘 분석하시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답 분석하는 방법, 정답의 근거문 찾고 내가 틀린 이유 분석하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 정리해서 반드시 정리만 하지 말고 외우고 물론 틀린 문제 다시 보는 거 진짜 귀찮고 짜증나는 일인 거 압니다. 그래도 그걸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영어 노트를 완성하셔서 다음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 해설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9월 모의고사 해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